9월부터는 내 돈도 마음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은행 제도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내 돈 안전에 빨간불이 켜질 거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1억을 초과해 맡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는 현금 인출이나 거래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시대가 끝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9월부터 바뀌는 두 가지 큰 변화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시니어분들이 당장 체크해야 할 내 돈 안전 관리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월부터는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 은행이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일부 보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과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 최근에 제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간 김에 지점장을 만나서 큰 돈을 찾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해지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자금 용도를 서류로 명확히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특히 갑자기 큰 돈을 찾으시거나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입출금하면 이상거래로 분류돼 보고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주 결혼식 축의금이나 증여 목적으로 큰 금액을 주려다가 자금 세탁 의심으로 보고되면서 불필요한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야 해서 현금 2천만 원 정도를 빼려는데 은행에서 자금 출처 확인 서류를 요청하면서 처리까지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을 쓰려고 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금융범죄와 불법 자금 유통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지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시는 분들까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현명한 대비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금액을 한 번에 쓰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은행에 인출 예약 걸어두세요. 두 번째, 가능하면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세요. 세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꼭 챙겨두세요. 이렇게만 준비해도 불필요한 보고나 거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변화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소식 같아요. 이제 1억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 3천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만약 그 은행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 딱 1억 원까지입니다. 남은 3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래 거래한 은행이니까 믿고 2, 3억을 한 곳에 넣어둔다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제 은행은 안전망이 아닙니다. 과거 일부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억 초과 금액은 반드시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씩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너무 높은 금리에 혹해서 잘 모르는 저축은행에 몰아서 넣지 마세요. 안정성이 검증된 1금융권, 시중 대형은행 위주로 분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분산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제도 변화 때문에 벌써 머니 무브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쪼개서 금리 높은 곳으로 옮기고 안전한 은행 위주로 갈아타는 흐름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다른 쪽에서 빠져나가면 일부 중소금융사는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뉴스에서 땡땡 저축은행 영업 중단 같은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이유로 다시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그 피해는 고객이 떠안게 됩니다. 은행은 절대 안전하다는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주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디지털 돈, 가상화폐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특징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에 1달러 혹은 1코인에 1000원, 이와 같이 실제 화폐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하루에 몇십 %씩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아서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안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선 외국인이 코인으로 ATM에서 현금을 뽑고 쇼핑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환전소를 거치지 않으니 수수료가 거의 없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죠.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법인 간 송금을 쓰면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예금자 보험제도로 1억 원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발행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해킹과 도난의 위험입니다. 디지털 지갑을 해킹당하거나 투자 사기 플랫폼에 속아 송금해버리면 한 푼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제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 혁신법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책임져 줄 주체가 없는 상태인 거죠. 혹시 주변에서 이 코인으로 연 10% 이자 준다더라, 안정적이라 안전하다더라 라는 말이 들려도 절대 큰 돈은 맡기지 마세요. 소액으로만 시험 삼아 써보는 것, 이게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아직은 편리함보다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9월 이후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 은행에 1억 이상 맡기지 말고 반드시 분산하기. 두 번째, 큰 금액 현금 거래는 미리 예약하고 기록을 남길 것.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용 자산은 소액만 체험하기. 네 번째, 안전한 1금융권, 국채 정기 예금 중심으로 자산 관리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도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이 내 돈을 무조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생각은 옛날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9월부터 바뀌는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은행에서 큰 금액 찾다가 불편을 겪은 경험 있으셨나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